안녕하세요, 뷰티비입니다. 제가 그 유투데이하고 비슷한 관점으로 좀 많이 보는 채널인데, 이게 데일리 하드 기사 중에 좀 괜찮은 게 있어서 제가 한번 이거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보려면 해석을 해야 되겠죠. 억만장자 부동산 건물 영어 이름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이제 좀 주식 머니하고 부동산 쪽 돈이 유입이 돼야 큰 상승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국한된 몇 개국 뭐 이렇게 투자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이제 진짜 좀 글로벌하게 돈이 들어오려면, 그래서 블록체인 시장은 시작도 안 했다는 표현을 많이 하는 거예요.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 사람 생각이, 이 사람이 어떤 인터뷰를 했는데 이게 참 지금 암호화폐를 투자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해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억만장자이자 부동산 거물인 이분은 여러 가지 이유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소유하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아마 이제 여러분들도 블록체인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고 계시지만 이 딱 두 부류거든요. 어떤 부류냐? 투자를 하신 분들 두 부류는 첫 번째는 내 친구가 했는데 돈을 벌었다더라. 아마 그분 돈 까먹고 있을걸요. 저는 한 90%는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블록체인에 관심이 있어서 투자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게 왜 틀리냐면, 그냥 친구가 하니까, 내가 아는 지인이 해서 그때는 돈을 벌었다고 하니까 투자를 합니다. 100% 다 물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에 관심이 있어서 투자하신 분들은 어떤 차이가 있냐? 가격이 하락이 되면 추매를 합니다. 왜? 본질을 알기 때문에, 근본을 알기 때문에, 역사를 이해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거든 저는 본질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뭐 골프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인데, 백날 그 연습장 가가지고 근본적인 어떤 골프의 본질이라든가 몸의 움직임을 이해하지 않고 막가지로 백날 공 때려봤자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잖아요. 근데 어떤 본질적인 거를 이해하면 그때부터 공이 맞기 시작하죠. 본질을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항상 이 수학 시험을 봐서 만점을 맞고 싶은데 산수를 모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너무 욕심을 내다 보면 본질을 흐트려져요. 그러니까 적어도 투자를 하고 있다면은 저는 이분과 같은 생각으로 그런 관점으로 좀 봤으면 좋겠어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이분은 끝없는 화폐 발행과 의심스러운 통화 정책에 대한 우려 때문에 암호화폐에 투자했다고 말을 했고, 내가 지금 BTC를 소유하는 이유는 미국 정부와 서방구의 모든 정부가 지금 시간이 끝날 때까지 돈을 찍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 영상에서도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그들은 돈이 없으면 찍어넣으면 그만입니다. 이 돈이 어떻게 쓰이든지 어떻게 뿌려질 건지는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달러의 가치가 점점 추락을 하는 겁니다. 나이지리아든 볼리비아에서든 아니면 세계가 금의 대용품으로 인정하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JP 모건을 씹기도 하고, 무가치하다고 생각을 하면 뭐 금도 일종의 무가치죠. 화폐란 게 별겁니까? 사람들이 가치를 인정해주면. 금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뭔가 많은 사람들이 가치에 대한 부여를 해주면 그게 가치 있는 거고, 또 가치 없는 거고. 이제 굉장히 괜찮은 말이 나옵니다. 그 억만장자는 비트코인이 그 목적은 미미하지만 그는 이더리움 생태계와 모든 블록체인 기술에서 높은 잠재력을 보고 있다고 말합니다. 블록체인의 잠재력을 본 거죠. 저도 그랬어요. 이 블록체인이 세상을 참 바꾸겠다. 참 괜찮은 시스템이구나. 갈수록 사람들은 무신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말을 믿질 않아요. 컴퓨터가 나온 이후로 사람들은 데이터를 믿지 사람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근데 이 데이터가 얼마나 신뢰가 높은 데이터냐가 중요한 게임이죠. 그러니까 블록체인을 제2의 인터넷 혁명이라고 말을 많이 하죠. 그 이유가 그겁니다. 지금까지는 인터넷의 모든 정보를 저장만 했어요. 이게 좋은 정보인지 나쁜 정보인지 판가름이 안 났다고요. 근데 이 좋은 정보와 나쁜 정보의 판가름을, 이 데이터 가치에 대한 진위 여부를 판가름을 해주는 게 블록체인입니다. 지금은 너무나 많은 빅데이터가 쌓였어요. 근데 뭐 제가 지금 올리는 영상도 뭐 거짓일 수도 있죠.
올바른 정보가 아닐 수도 있다고요. 분명히.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게 진짜라고 믿고 또 진짜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 블록체인은 그 블록 안에 위변조가 되지 않은 데이터를 넣으면서 그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이 데이터는 네가 한번 이렇게 룰을 정했잖아. 다음에 또 이 룰을 바꾸면 안 돼. 이런 관점인 거죠, 한마디로.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말을 믿지 않고 데이터를 믿듯이 그 데이터의 진위 여부를 가려주면서 진짜 좋은 정보들에 대한 어떤 가치를 부여하는, 이게 블록체인의 생태계고 블록체인이 탄생한 원리입니다. 이제 그러면 진짜 거짓 정보를 올린 사람들의 데이터는 이제 가려지겠죠. 왜? 사람들이 가치로 인정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분 마찬가지로 이제 블록체인 기술의 높은 잠재력을 보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했네요. 블록체인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들은 금액이 오르고 내리는 거에 대한 별로 관심은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이자를 내야 되는 돈이라든가 내가 진짜 뭐 빚을 내서 암호화폐 투자를 절대 하지 말란 이유가 어떤 이 과정들을 즐기고 거치고 이겨내고 해야 되는데, 진짜 급한 돈이라면, 만약에 마이너스라면 정말 그분들에게는 힘든 일이 되겠죠. 그러니까 빚을 내서 아직도 암호화폐 시장은 확실히 정해진 룰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가 진짜 없어도 되는 돈, 통장에 뭐 3년 동안 있는 돈, 이런 돈으로 투자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오르는 게 이게 제한된 개수 때문이라고 이 사람도 표현을 했고, 한정판이란 얘기죠, 한마디로. 그래서 가치를 인정받고는 있지만 되게 멍청한 코인이고, 제가 그랬죠. 별 의미가 없는 코인이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기술력으로 치면 뭐 리플이 만약에 100이라면 비트코인이 한 1 이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멍청한 코인이고, 가치 저장 외에 실제 목적이 없으며 약간 미친 듯이 변동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미친 듯이 변동을 하는 건 비트코인 뿐만 아니죠. 뿐만 아니라 많은 코인들이 그렇죠. 그래서 그 바로 아래에 있는 이더리움을 소유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제가 전 영상에도 이야기했지만 프로그래밍이 된 어떤 비트코인, 이게 이더리움입니다.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비트코인이고, 그 시스템을 기반으로 구축된 수많은 다른 코인들이 있습니다. 알터네티브 코인을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블록체인 기술 전반에 걸쳐 매우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이 디지털 원장, 모든 것을 바꿀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약서를 디지털화 해버린다는 거죠. 지금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NFT가 그겁니다. NFT가 왜 위헌조가 되지 않고 디지털 원장을 그대로 넣어버린다는 거죠. 대체 불가. 그 어떤 미조품이나 변조품도 그렇게 되지 않게. 최근에 이제 NFT 열풍이지만 이 뱅크시의 멍청이란 그림도 원본을 완전히 디지털화하고, 그 디지털화된 안에서 소유권을 각각 분별을 하고, 그리고 실제 원본을 태워버렸어요. 완전히 이 그림 자체를 디지털화해서 데이터 안에 넣어버리고, 자신의 자산인데 어떻게든 사람들은 이거를 위변조를 하고 이게 진품이네 가품이네 이야기를 하고 뭐 그러는 게 이제 꼴보기 싫은 거죠. 뭐든지 디지털화 해버리면, 디지털 원장 안에 넣어버리면 위변조가 불가능하고, 그리고 오히려 거기에 대한 가치 상승이 훨씬 높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분산 원장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암호화폐 비트코인도 분산 원장입니다. 거래 원장을 한 사람이 보지 않고 굉장히 제한된 사람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 거래 원장을 다 볼 수 있잖아요. 그 데이터 참여자들, 그 네트워크 안에 참여자들 모두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장 자체를 깨끗하게 신뢰의 시대에서 누구나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원장을 분산시켜서 여기서 이제 합의 민주주의를 도출하죠. 그냥 한 명이 뭔가를 결정했다면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참 거짓을 그 안에서 결정을 한다는 거죠. 이 분산 원장에 대한 어떤 신뢰도를 이해하기 편한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금방 또 대선이 오지만은 권력이라는 게 어쨌든 한 명한테 국한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적어도 민주주의 사회에서 분산 원장 데이터를 누구나 볼 수 있게, 참여자들 누구나 볼 수 있게 해놓는다면 권력을 쥐려고 국회의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은 뭐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지만 블록체인 원장 안에 국회의원들이 쓰는 어떤 사업이라든가, 그리고 이 사람이 한 해에 어떻게 어떤 식으로 돈을 썼는가를 누구나 볼 수 있는 이 분산 원장 안에 저장을 해버리면 누구나 볼 수 있어요. 국회의원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매일 평가를 받아야 되고 매일 비평을 받아야 되고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 관심 있는 사람들이 그 데이터를 보면서 아마 돈 10원짜리 한 장도 흐트러 쓰는 국회의원들이 없을 겁니다. 이게 이제 합의 민주주의를 도출하는 거죠. 당신이 아무리 권력을 쥐었지만 그래도 결론적으로 어떤 결정은 국민이 하는 거다. 이게 진정 원하는, 그들이 말하는 국민의 하수인 아닙니까? 초등학교에서 매월 10,000원씩이라든가 5,000원씩이라든가 학급을 위해서 쓰는 돈을 만약에 애들이 모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학생 수가 25명인데 이 돈에 대한 관리, 이 데이터 관리를 반장이라든가 부반장 2명이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분명히 잘못 쓰는 돈이 있을 거고, 분명히 그 무언가 조금 거슬리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데이터를 전체 다 그 블럭 안에서 학급 참여자들이 누구나 다 볼 수 있다면 그런 일은 거의 없겠죠. 나쁜 일에 쓰인다든가, 누가 돈을 내지 않았는데 냈다고 한다거나 이런 일은 없겠죠. 이게 분산 원장의 가장 빠른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합의 민주주의를 도출할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10명 중에 6명의 손이 결국 그 대중의 생각이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 안에 분산 원장은 합의 민주주의, 신뢰 기반 이런 말들을 하는 겁니다. NFT 시장은 갈수록 더 커질 거예요. 어쨌든 글귀 하나, 음원 하나, 그리고 영화, 영상, 그리고 부동산, 엄청나게 가치로 불리워지는 많은 것들이 이제 NFT를 시도할 겁니다. NFT로 토큰화해서 그 토큰으로 결제를 해서 모나리자의 그림을 전체를 살 수는 없지만, 내가 관심이 있다면 모나리자란 그림의 가치를 내가 인정한다면 모나리자의 그림에 나오는 머리카락 한 5개 정도는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그 5개의 소유권을 내가 인정받는 겁니다. 그러면 모나리자의 가치가 상승할수록 그 토큰의 가격은 상승하겠죠. 그러면 그 기대 이익을 보는 거고, 그리고 NFT 토큰 안에서 모든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내 소유권을 또 다른 사람에게 팔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이게 그 음원 판매하는 그 플랫폼 있죠. 이 뮤직하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대체 불가. 내가 갖고 있는 만큼의 어떤 소유권은, 내 소유권이 딴 사람하고 똑같은 소유권을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체가 불가능한 토큰, NFT, Non-Fungible 토큰. 그 대신 대표적으로 대체가 가능한 토큰이 있죠. 그 형태나 성질이 똑같은 것들, 이거는 이제 리플도 그렇고 비트코인도 똑같죠, 성질이. 그렇기 때문에 바로바로 거래가 가능한 거죠. 어떤 이런 것들이 대체가 가능한 토큰, 그리고 NFT는 대체 불가 토큰. 근데 리플이 이 정도 되면 이제 NFT를 약간은 이해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리플 플레이어 네트워크 안에 NFT 토큰을 에어드랍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스냅샷 이후에 스파크 토큰이라든가 송보드, 이게 보유만 잘하고 있어도 던지지 마세요. 바로바로 보유만 잘하고 있어도 아마 거의 다 에어드랍으로 갖고 가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NFT 토큰이 엘리시안, 커다란 금융 생태계를 갖고 있는 애가, 그렇잖아요. NFT 따로 특화된 코인들이 있죠. 지금 디센트럴랜드, 칠리스, 엔진 코인, 많이들 있잖아요. 이번에 많이 오른 코인이 뭐더라? 이런 애들, NFT만 특화된 코인들, 이런 애들은 결국은 디파이 플랫폼 안에 먹힌다는 거죠. 금융 플랫폼을 실시간으로 어떤 국제 거래라든가 어떤 SNS 상이라든가 NFT 생태계 안에서 금융 결제를 바로 그냥 스피드하게 제깍 해버리는 애가 이 NFT까지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어디다 NFT를 노출을 시키려고 그럴까요? 일반 사람들이 당연히 금융 거래가 빠른 애한테 맡기겠죠, 일을. 그런데 그 안에서 스마트 컨트랙트 계약서까지 써버린다 그래, 스파크 토큰으로.
제가 리플의 가치를 크게 보는 이유가 너무나 많은데, 리플은 정말 내년, 내후년 계속 점진적으로 다른 타 코인들을 섭렵하면서 이렇게 계속 이 플레이어 네트워크 안에 넣으려고 할 거예요. 진짜 금융공화국이 될 겁니다. 어마무지한. 오늘도 데일리 하들 이 보도 하나에 여러분들은 분산 원장, 디지털 원장, 그리고 NFT도 조금은 이해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이해시키려고 만든 영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리플 코인 사라고 설득하려고 만드는 영상 아닙니다. 저의 그냥 일상의 기록들을 레코딩하는 것 뿐입니다. 제 이 영상이 만약에 NFT 시장에 올려서 얼마의 가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진짜 리플이 $10,000 간다면 제 리플 $10,000 간다 1, 2, 3, 4편의 시리즈가, 이거를 내가 완벽하게 누구도 복제하지 않고 누구도 위조하지 않은 나만의 영상으로 이걸 내가 가치화 하겠다, 뭐 그러면 진짜 리플이 $10,000 된다면 내 영상의 가치는 어마어마하게 커지겠죠. 그러면 뭐 트위터 CEO 잭 도로시가 그랬듯이 본인의 첫 번째 트위터 글을 NFT화 했잖아요. 그리고 그 글에 대한 가치를 받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겠죠. 제 영상을 소유하고 싶은 분이 계신다면 그분들에게 토큰화해서 4편이면 1편은 누가, 2편은 누가, 3편은 누가, 4편은 누가, 이렇게 살 수도 있겠죠. 이게 NFT입니다. 이렇게 되면 뭐가 필요 없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부동산을, 자동차를 내 소유라고 인정받으려면 등기소를 갔죠. 그리고 뭔가 서류화를 많이 했잖아요. 이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굳이 이 디지털 안에서 내 소유권을 여기서 인정을 해주는데 내가 굳이 수수료를 물어가면서 내 자산이라고 인정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NFT 시장은 그래서 갈수록 더 커져 나갑니다. 근데 리플은 결제까지도, 그리고 스마트한 계약서까지도, 그리고 NFT까지도, 또 그 밑에 굉장히 많은 부수적인 생태계들이 나올 거예요. 그런 것들 전부 다 섭렵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허무맹랑한 소리지만 $10,000 갈 수 있다고 표현을 한 거예요. 블록체인 시장은 지금 시작도 안 한 상태예요. 그러면 이게 내일까지 했다 사라지겠습니까? 10년이든 20년이든 어쨌든 인류와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용의 본질이 점점 또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본질을 이해하시라는 겁니다. 지금 억만장자가 이더리움이나 그 밑에 알트코인 시장을 더 크게 버는 것과 같이, 제 생각은 그래요. 알트코인 시장이 비트코인 오르는 거에 앞으로는 10배, 20배, 30배, 100배 성장을 합니다. 아무 가치 없는 거라는 거를 사람들이 알고 있잖아요. 이제 그냥 상징적인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지 여기에 큰 가치를 두지는 않아요. 금이 좋고 다이아몬드가 좋습니다. 비트코인이 디지털 골드로 하면, 그런데 금을 전 세계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금을 가치로 인정하는 사람들만 뭐 금이다, 뭐 그러면 이게 바로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것들 외에는 별로 없잖아요. 이게 뭐 얼마나 쓰입니까? 이제 점점 사람들은 알트코인들의 진가를 알아보는 거죠. 저도 이분 생각하고 거의 비슷해요. 앞으로는 알트코인, 이더리움 기반하에 스마트 컨트랙트를 할 수 있는 많은 코인들이 오히려 더 각광을 받고 산업 전반에 많이 쓰일 겁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을 디지털 오일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디지털 안드로이드라고 이야기를 하고, 제 이야기가 뭐 어떻게 이제 좀 이해하기 편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제 영상에 제 기록을 남기는 것 뿐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꿀 이유도 없고,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설득을 당해서 리플을 살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 대신 적어도 이 정도는 알고 가야 더 많은 수익을 볼 수 있다는, 또 제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돈을 많이 버셔가지고 이렇게 라이브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뭐 그럴 때는 정말 편하게 소통도 하고, 제가 내년 정도부터는 라이브를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때 또 진짜 물어보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그때 방송에서 물어보시고, 그때쯤 어쨌든 리플이 좀 많이 올라가지고 좀 편안하게 재미있게 소통하면서 그렇게 좀 즐기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런 영상이나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을 올립니다. 조금이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시고, 항상 제게 힘이 되는 건 지금은 좋아요 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설득하려고 만드는 영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리플 사라고 권유하라고 만드는 영상 아닙니다. 절대
투자는 본인이 선택을 하시고 그 뒤에 뒷감당들도 본인이 책임지셔야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